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2월 2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증시도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 장 보네요. 아우, 매일 아침마다 그냥 심장이 덜컥덜컥 했는데, 아우, 이게 얼마만인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굉장히 뜨거웠죠. 현물 시장의 외인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쏟아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다 멋진 반등세 만들어냈고요. 해외장도 여기에 화답하듯이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한국장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주요 미국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었는데 본장에서 이제 더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긍정적인 반등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제 더 밀려서 지수가 더 밀리고 바닥에 안 잡히는 경우에는 분할 손절을 시작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멋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자금 흐름이 바탕이 되지 않고 그냥 지수가 기술적으로 튀어 오른다라기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강한 매수를 꽂아 넣으면서 현물 시장 위주로 자금을 꽂아 넣으면서 이런 반등세를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뺐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을 짚어서 날려먹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어제 수급이 좋았어요. 거의 이제 3천억 후반대까지 이제 코스닥의 자금을 강하게 밀어 넣으면서 외국인이 주도를 해서 코스닥을 상승시켰죠. 그래서 수급으로서는 반등장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수급 형태가 나왔다라는 게 어제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일단 좀 지나갔다.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정말 무서운 수준까지 빠지는 거는 좀 많이 피해갔다라는 게 어제의 상황의 정리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수급이 잘 들어오고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불같은 레이스가 쭉쭉쭉 시작한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한국장에서도 수급이 너무 좋았고 해외장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강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이번에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빼면서 현물 시장에 돈을 넣고 있어요. 양시장 다 강하게 매수로 완전한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해외장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물시장 마감일 앞두고 한 1시간 전쯤에 매도 방향으로 장중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강하게 낙폭을 기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요 정도. 뭐 원래 이제 올랐던 폭은 이것보다 더 높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무래도 아직까지 요동이 심하다. 그래서 마음은 놓을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 상황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매매에서는 내 종목들이 좋은 가격을 준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 시장 상황이 그 뒤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다시 확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매매에 대응을 나서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종목별로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큰 시장 틀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장 제대로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줬고 이 시점부터 강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건 맞지만 무작정 낙관하고 지켜볼 여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지켜보자. 그리고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중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내 본전 자리까지 아니면 좀 괜찮은 수익 구간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현금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들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계속 시끌시끌한 바로 이 뉴스입니다. 공매도 이슈, 네, 미국의 게임스탑이 촉발한 이제 개미들의 반란, 네. 공매도가 많고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가격에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심리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은이에요, 은. 자, 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장이 열려있던 시점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제 은 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이 열려있는 시점에도 은선물 지수는 거의 9%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 은이 굉장히 좀 특이점을 보인다. 다른 이제 금이라던가 뭐 구리 아니면 뭐 팔라디움 뭐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같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은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뭐 오일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고 이런 게 바탕이 됐지만 유독 은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어제 선물시장 정규장 중에서는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이 거의 8년째 최고치까지 치솟아 오른 이런 상황이 나는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요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게임스탑 공매도를 공격하는, 역으로 공격하는 개미들의 커뮤니티 레딧에서 조금 주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선물 시장은 종목이랑 다릅니다. 선물 시장은 택도 없어요. 이 정도 돈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이러한 심리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재미를 보는 기관들이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결국은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기관들이 판을 더 반대로 짠다든가 재밌게 짜서 재미를 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요 정도 선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어차피 은값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매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발산 구간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여기서 좀 강한 발산 구간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발상 구간을 여기서 추가로 더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정도에서 매듭을 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 관련된 펀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ETN 파생 상품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뉴스만 보시고 수익 구간을 크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자리 갑니다. 네, 적어도 분할 익절은 꼭 대응하셔서 좋은 결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전해서 기관들이 개인들 등쳐서 이렇게 재미를 봤다라고 보이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달려드는 이런 확전 양상으로 가는데, 자, 이것도 조금 웃겨요. 이게 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구간에서는 JP 모건이 의도적으로 은 시세를 누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게 이제 이 레딧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조금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래서 주식과 다르게 선물은 매수 매도 포지션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시장이고 거래 대금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작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네, 은값은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재미를 보는 건 이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레딧의 개미들일지 아니면 기관들일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일단은 이런 것도 있구나. 재미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내에 안 끝나고 이제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끌시끌합니다. 자, 어제 장에 뭐 소통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셀트리온이 난리였어요.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는 HLB, 이 두 종목이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제 공매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셀트리온이 어제 장중에 그냥 뭐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날아갔습니다. 네, 불같이 날아갔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멋지게 우상향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각으로 봤을 때는 야, 공매도에 대한 이제 공격이다. 공매도, 한국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으로 동학개미들 딱 뭉쳐가지고 셀트리온이랑 HLB 한번 조져보자, 공매도 치는 기관들 죽여보자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어제 개인들은 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 라이다 하고 개인들은 다 도망갔고요. 예, 외인 기관들이 죽어라 사가지고 멋지게 날려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슬픈 예감이 드는 게, 여기서 이제 외인 기관들이 지금 꿀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그제서야 이거 더 가는 건가 보다 하고 달라붙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옥이 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건들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결국 돈을 버는 거는 외인 기관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봅니다. 그죠? 네,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결국은 뭐 그런 재미를 보는 거는 외인 기관들이 제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해프닝이긴 한데, 뭐 덕분에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를 올려주다 보니까 지수도 좋고 뭐 좋네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네요. 많이 싸워라, 많이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 이제 배터리 시장을 좀 보는데, 야, 배터리 시장에 대한 뉴스, 뭐 이런 뉴스들 굉장히 앞에도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의 그 큰 폭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고 발주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 디젤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대기 오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덜하다 해서 이제 디젤을 오히려 더 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다 보니까 발빠르게 전기차 그리고 차후 한 30년 뒤에는 이제 수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잡고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건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 친환경의 키워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누가 뭐래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고 이제 배터리 시장. 네. 이 부분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올해 작용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모로 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 시장에서 누가 싸움을 잘하냐?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전 세계 1위는 지금 CATL, 중국의 CATL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점유율 거의 차이 없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죠. 네, LG 화학에서 배터리 분사한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무려 6위까지 해서 3개 종목이 3개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삼성 SDI 점유율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2위로 올라서고 그리고 세계 이제 1위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탈환을 한다 그러면 정말 멋진 일이 되겠죠. 한국이 1, 2, 3위 내에 두 기업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차후 앞으로 이제 5년에서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시장의 첫 번째 깃발을 한국이 완전 싹쓸이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굳이 외산 기업들에게 외국 기업들에게 발주를 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이제 혼자서 이 사업을 모두 다 하진 못해요. 결국은 이제 벤더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연계 기업들의 일감을 나눠주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런 일감을 잘 따오는 이제 한국의 거대 기업들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토대로 해서 한국장이 이제까지는 거의 뭐 그 반도체 시장만이 멱살로 잡고 한국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배터리도 향후에는 이제 반도체만큼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정말 멋진 일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제 배터리 시장 굉장히 예민한 키워드고 요즘 증시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로 작용한 지가 한 반년 이상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이제 지각 변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건 SK 이노베이션이에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헝가리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라든가 계속해서 설비를 늘리면서 생산 발주가 늘어나는 족족 다 받아먹을 수 있는 설비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배터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그 결과가 이 SK 이노베이션의 성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랑 연계를 잘 하는 부분은 국내에서는 이제 SK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점쳐지지만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잘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게 전기차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연료전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연료전지 수소가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전지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쪽 시장까지 넘어갔을 때도 SK 이노베이션이 좀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향후 30년 40년 대계로 길게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정말 괄목한 성장 발생할 수 있겠다. 일단 첫 발판은 굉장히 잘 디디고 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구나. SK가 사업을 잘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알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SK 바이오팜이나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바이오 쪽도 멋진 게 있겠지만 또 이 SK 이노베이션이 보여주는 멋진 실적치 이런 이제 수주 잔고가 보여주는 미래 먹거리를 잡아놓은 이런 행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의 성장 SK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K 그룹을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와. 그래서 요즘에는 향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차후에 이제 지금 삼성, LG 뭐 현대 뭐 이렇게 우리가 3대 기업으로 꼽았다라고 한다면 뭐 SK도 뭐 분명히 이미 뭐 굉장히 큰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굉장히 주요 기업으로 꼽혔지만 그 정도 위상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차후 30년 뒤를 꼽아봤을 때는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업으로 꼽자면 SK가 오히려 더 많이 꼽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참 잘합니다. 이런 이제 여러 업적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상위 차기 회장에 추대가 돼서 원래 이제 그룹 총수들은 이제 이런
감투를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대외 시선이나 아니면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대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추대가 돼 단독 추대가 돼서 이렇게 결국은 회장으로 이제 되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진 부분. SK가 사업을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멋진 친구들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SK 그룹들, SK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거기를 지주하고 있는 SK 디스커버리 뭐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그룹사에서는 가장 탄탄한 현금 흐름이 하나 나오고 있죠. SK텔레콤. 네. 그냥 뭐 기가 막히게 끝없이 돈을 벌어다 오는 요런 이제 귀여운 녀석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SK는 앞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현금 촥촥 벌어오는 SK케미칼이 돈 가져오지. 이 돈들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다른 이제 계열사들 계속해서 성장하지. 끝내줍니다. 네, 사업 정말 잘하네요. 네. 작년에 SK 그룹주를 좀 지주주를 장기 우상향으로 좀 사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샀었으면 참 따뜻했는데 그땐 지주사들이 움직임이 없어서 정말 재미없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각오가 없으면 좋은 거 많이 놓칩니다. 단타쟁이는 이런 거 못 먹는다. 이런 거 굉장히 슬픈 부분이니까 하나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 백신 관련 뉴스. 자, 2월 1일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백신 이제 2월 백신 도입 관련해가지고 검증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이제 무용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도입하는 게 맞냐. 가장 많은 회분 일단 제일 먼저 한국에 도입되는 거는 화이자 제품이 될 거라고 이제 유력하다고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뒤이어서 들어오는 제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제품을 이제 손꼽고 있었죠. 근데 도입하는 물량으로 생각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바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도 좋고 또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기도 좋기 때문이죠. 물량 확보에도 좋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검증 자문단에서는 이제 예방 효과가 만 65세 이상까지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승인을 내줘도 무방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이런 이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백신 수급에서는 굉장히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덕분에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열심히 성장해서 SK 케미칼이 좀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는 그런 뉴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재밌는 뉴스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관심 종목들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 다 새로 종목들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보는 종목들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추가로 볼 종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전쟁의 대마로 불리고 있는 이 셀트리온과 HLB 보시는 것처럼 자, 셀트리온은 덩치 값을 못한다라고 해야 되나 바이오 종목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등락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지 덩치 생각 못하고 보통 이제 이 정도까지 상승을 시키게 되면 이런 빈봉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절대 분봉이 이렇게 횡보를 하질 않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죽어라 때리다 보니까 밀릴 만한 구간마다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밀립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한 구간 정도는 충분히 더 뻗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HLB 역시도 지금 셀트리온과 같이 공매도 테마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금 들어온 성격과 자금 들어온 주체도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다. 어차피 셀트리온 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따라 오르는 게 좀 항상 이제 일반화된 공식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테마로서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지수가 좀 도움을 준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 어제 반등세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자금 흐름도 너무 좋았고요. 게임주들이 계속 좋다가 지수가 나빠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크게 굴하지 않고 일봉상 보이시는 것처럼 힘이 굉장히 좋게 뻗어왔어요. 이제 지수까지 도와준다라는 한다면 멋진 파동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때 방탄소년단 이슈 때문에 과하게 오른 뒤에 굉장히 빠진 뒤로는 굉장히 재미가 없던 구간이었는데 이번 구간은 조금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재발산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구간 뻗어 올리는 이제 이런 구간 요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래서 이런 구간 좀 기대하면서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아주 그냥 죽을 쓰다가 이제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반응이 좀 기민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찍히는 빈도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지금 뚫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박스 최상단을 어제 맞춰놓고 마무리를 했어요. 5만 원 후반대, 5만 1,000원을 못 뚫는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마액 구간인데 어제 5만 1,000원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뚫어 올린다 그러면 5만 4,000원 정도까지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 5만 4,000원이면 거의 8% 수준이라 굉장히 큰 수익 좀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다 우리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말고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일지 머티리얼즈 이 두 친구 압도적입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급이 좋다, 아니면 지수가 좋다라고 했을 때 좀 다뤄보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어 있는 종목인데 이 친구 지금 기간 매수가 굉장히 이 고점 부근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산이 크게 나오고 나면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었던 주체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빼는 선택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작게 보이지만 28%나 올랐던 봉이거든요, 일봉상. 그래서 이런 의미 나오면 이제 전량 팔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자금을 계속 털어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팔았던 거를 고점 구간에서 시원하게 팔았던 거는 사실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고 나니까 그만큼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다시 이제 100억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팔았던 걸 다시 다 사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고점 탈환하로 달릴 수 있다.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탈환하로 달린다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별로 팔지도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아직 쌓여있는 물량들을 해소하러 한 구간 더 만들 수 있겠구나,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과 주요 종목들까지 모두 다 정리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